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서, 당신들은 살기 위해. 어느 편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소크라테스. 아직 나만의 꿈을 꾸지 못하는 청춘들을 위한 여행 라디오. 20대를 구하라 스무고백. 업무에 봐도 뒤에서 졸음이 폭풍. 니에게 오늘은 불근불근. 어딨노 불근불근. 잘 차린 밥상 대신에 눈칫밥 먹느라 늘 배가 더부룩해. 휴식 부족 운동 부족 이제 엉덩이보다 배가 더 볼록해. 망가진 몸은 포기했어도 순수한 내 소울은 포기 못해. 출근길 기운차게 스무고백. 점심때 졸지 말고 스무고백. 야근 중 잔잔하게 스무고백. 커피와 담배 대신 스무고백. 자, 본편 진행에 앞서 스무고백 멤버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고백의 발견하기 라마! 발견 전문 라마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굴꾼 같은 이미지죠. 아직 유적이죠. 스무고백은 어떤가요? 인썸! 뭐 어떻긴요? 뭐 같죠? 뭐 같지 뭐. 그럼 자, 스무고백의 해시태그 정크! 네, 안녕하세요. 스무고백 하면 저죠. 정크입니다. 아 이건 무슨 그러니까 지랄을 말이가 하네요. 빵꾸가? 응? 자, 스무고백의 그 아찔함 고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인트로에 우리 네. 소크라테스의 명언 했잖아요. 네네네. 그 흔히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녀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실이에요. 아니 왜요? 제가 봤을 때 악처가 아니지 않나. 교양으로 갈 건가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어차피 편집할 거잖아. 마음에 안 들면 할 거 아니요. 네. 자, 스무고백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야. 그 마지막이 죽음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요. 네, 우리 살아남았어요. 자, 스무고백을 도와주시는 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전연의 코미디 연극 작업의 정석의 주식회사 네오. 시원한 타격 무한도전 MMORPG 에덴 실현의 땅. 우주의 아름다움과 정원의 꽃향기를 닮은 콘셉 캔들와 타타로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향 나는. 네. 해시태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양한 뉴스를 모아 이야기를 했던 시간 해시태그. 오늘은 그간 전해드렸던 뉴스를 결산해보는 시간으로 주요 뉴스를 뽑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거 조사하느라 되게 힘들었겠네요. 쉬었어요? 그래요? 했던 거니까. 나. 아니, 저희가 네. 1년 동안 네. 해시태그를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얻었죠. 아, 그럼요. 아.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뭐 어디 가서 네. 작업 걸기에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죠. 얻은 것보다 쓴 게 많기도 한데 어쨌든 뭐. 자, 요거를 정산해보는 시간. 네, 정산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나?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됐나? 자,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트코인. 아 맞아 이거 연초했어. 나 이거 조사하느라 힘들었어. 그렇죠. 이게 시즌 2 1화였어요. 1화였죠. 1화. 첫 방송에서 세계 경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고 말하며 비트코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12월 방송이 되어 한참 비트코인 붐이 일다가 2월 비트코인 세계 최대 거래소 마운트 곡스의 파산으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신용이 흔들리기도 했으나 미국이 과세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신용카드와 비교해 결제 수수료가 저렴한 이점 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애플페이 등의 스마트폰 결제가 나타나고 비트코인이 새로운 시스템에 어울리는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미국 최대 결제 업체 페이팔 등이 다시 비트코인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장되어가는 수준입니다. 아하, 사줄 걸 그랬어요. 가격은 한참 오를 때보다 좀 떨어지긴 했어요. 네. 네. 결국에 근데 실용화가 안 됐죠? 그렇죠. 아직도 그냥 떠오르는 유망주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죠. 네네네. 아무래도 채굴이 힘드니까. 만년 유망주로 하다가 뭐 끝난 사람들 많잖아요.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그렇죠. 또 축구비로 들어가나요? 근데 뭐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네. 작년 12월 9일 날 네. 나갔다는 사실. 방송이. 네. 누가 선점했는지 참. 그 스무고백 같네요. 스무고백도 팟캐스트 초창기에는 굉장히 유망주 아니었습니까? 아유, 나는 그렇죠. 일반인이다도 꽤 상당히 성공한 팟캐스트였는데 왜 그거가 라이벌 됐었는데 우리만 라이벌이라 생각하지 않았나요? 도태되고 우리는 어쨌든 도태되고. 그쪽은 먼저 끝났죠. 네, 먼저 근데 그 원래 인생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예요. 그럼요, 그럼. 김종민 씨 보세요. 아 그럼요. 1박 2일 아직도 있잖아요. 그럼요. 따박따박 입금된다고. 자, 어쨌든 비트코인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네. 실정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네. 자, 다음은 군 자살 문제입니다. 2013년 12월 23일
3화에 나갔었네요. 네. 자, 요거는 라마군이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군대에서 일어난 이딴 자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군내 여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 당시보다 더 많은 군 관련 사건들이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매년 평균 195명이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1년간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총 4,108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5화에서 이야기했었던 28사단 윤일병 사건과 같은 사건 사고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윤일병 사건은 가해자이자 이 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은 징역 45년형, 하모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 상명과 지모 상명은 징역 25년, 폭행 방조로 연루된 유모 하사와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일병 유족들은 끝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들어 강하게 항의하면서 윤일병의 어머니는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 이 나라를 떠날 거야 라며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자, 올해 네. 군대 자살 문제라든지 네. 군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게다가 심지어 저는 어제가 수요일이었나요? 엊그제였나요? 엊그제죠? 네, 그저께 예비군 갔다 왔어요. 아. 네. 올해 예비군 끝냈습니다. 참 늦게 그래서 우울했어요? 가서? 갔는데 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네. 병영 조교들은 현역이잖아요. 현역 친구들의 병영 생활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큰 시련이 있었던 다음에 좀 구조적인 개편을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병장한테 일병인가가 병장을 갈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세상이. 호영호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잡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눈으로 예비군 가서 봤을 때. 하긴 저도 예비군 가서 일병애랑 동대장 같이 네, 씹었어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진짜 사나이에서 네. 나왔었던 그런 여군이요? 군대에서 네. 또 문제가 사건이 있었어요. 뭔가요? 성추행 어떤가요? 사건으로 네. 여군이 죽었죠. 여자 간부였죠. 여간부. 그렇죠. 근데 그분은 판결을 받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에? 와. 그러니까 이게 군사 재판에 대해서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군사 재판이 지금 군의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군대 문제는 군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계속해서 계속 있죠. 예. 그래서 진짜 사나이가 폐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왜냐면은 실상하고 너무 다르게 예쁜 면만 보여준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이 많은.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문제 제기가 돼야 될 부분이 부각되지 않는 걸 가장 두려워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군대하고 예능하고의 조합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이질적이다. 사실 조합이죠. 군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특수한 곳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가리키는 곳이란 그럼요.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살인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예비군 가서도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군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형량이 우리 일반 재판보다 더 강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게 성추행인데 2년 징역은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이건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 여군 특집 재밌게 봤지만 그렇죠. 그 여군 특집 3일 촬영한 건데 그렇죠. 3일 촬영한 거 가지고 이제 군대를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어쨌든 방송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이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죠. 겨우 3일 버텼는데 우리는 거기서 2년 버틴 사람들인데 3년 버티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비군 분들은 3일 버티는데 예비군 가서도 그런 분들은 더 이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자, 네. 어쨌든간 이 군사 재판에 관련된 문제들도 조속히 좀 좋은 방향으로. 예. 이게 좀 문제가 많으니까 한 번 더 대통령님께서 한 번 더 그럼요. 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자, 다음은 공공요금 인상입니다. 2014년도 1월 6일 5화에서 방송됐던 내용이네요. 정크가 한번 읽어보죠. 네. 올해 초 도시가스, 철도, 택배비, 음식값 등 인상되는 많은 공공요금들을 가지고 분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가 내년 초 일제히 대중교통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32, 33화에서 방송했었던 입석금지로 인하여 운행버스가 늘면서 적자를 호소하는 운송업체 요구가 늘어 현행 2,000원에서 2,660원으로 약 30%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하고요. 지하철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기본 요금을 200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수수료를 150원 가량 인상키로 했고요. 하도 인상이 많으니까 투명성이나 설득력 없이 우후죽순 올라가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한숨이 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이후 오르지 않았기에 불가피하다면서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가정용 하수도는 현행 220원에서 1,150원. 네? 5배? 공업용은 톤당 170원에서 890원으로 각각 423% 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 네네네. 아 그리고 오늘 또 하나를 확인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학원비까지 세금을 이제 받는다고 하네요. 학원비는 좀 올라도 돼요. 학원비에서 10%를 뗀대요, 세금을. 그러니까. 또 하나 충격적인 소식은 비만세도 걷는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거는 그 살찐 사람이 내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음식집 그게 아니에요. 같은데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그렇죠. 그 비만을 좀 유발하는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이 더 돈을 내는 거예요. 잘하네. 그럼요. 민감하게 받나봐요. 그 소식이 나왔을 때 뜨끔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자 어쨌든간 네. 공공요금 인상이 굉장히 또 판을 치고 세금 있죠. 좀 내야 돼요. 우리나라 네, 판을 땅도 치고 있는데. 좁은데 이런 부피로 살아가면 세금 좀 내야 돼. 이제 농담입니다. 몇 년 남았죠?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오르겠네요. 아니 버스를 이제 5,000원 내고 타겠어. 그럼 이거 큰일 올라가면 났네요. 내려갈 줄을 모르니까. 유럽 세금들이 다 유럽 따라가는 것 같아요. 유럽 뭐 대중교통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근데 삶의 질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고 최저임금은 그대로고 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니 나는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이럴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게 OECD거든요. 네. 이러다가 나중에 OECD 해체하겠어 진짜. 아니 거기서 탈퇴를 해야 돼. 진짜 웃긴 거예요. OECD 기준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인상하겠다 해놓고서는 기름값 같은 거는 OECD 국가 중에서 되게 비싼 그러니까 편이에요. 우리나라. OECD를 1,400원 이라고. 초과하는 거는 내 생각 안 해. 아니 그리고 복지가 잘 돼야 우리가 세금 내는 맛이라도 있을 텐데 복지에 해당되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체크하려면은 체크되는 게 없어. 막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복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 이거 뭐 어떻게 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보편적 복지의 위험성이 존재하긴 해요.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고인물이 돼가지고 이제 노동 의욕 저하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복지도 복지지만 최저임금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제일 이상적인 방향으로 봐요. 자 제가 10년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 당시 대기업 초봉이 2,500이었어요. 근데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로. 지금 한 3천 얼마 될 거예요. 근데 10년이나 변했는데 네. 그렇게 큰 폭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물가 거죠. 상승률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 간단하게 옛날에 초등학생들 우리 초등학교 때 야, 1,000원 받으면 일주일 살았어요. 과자도 못해도 4개는 먹지 않았나요? 3개? 진짜로. 그럼 나라를 떠나야 돼. 씨발 진짜. 거의 그 느낌이네.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그러면은 자 그러면 네 번째 선행학습 금지법 2014년 2월 24일 12화를 통해서 방송에 나왔었죠. 인썸군 네. 읽어주시죠. 정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을 통해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2학기부터 시행되었고 이제 2달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이과의 한 학생은 1년 내에 책 4권 분량의 수학 내용을 다 배우고 복습까지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지금 재수생들과 경쟁해서 재학생들이 확연하게 밀리는 실정인데 이 법이 시행되어 선행학습이 금지된다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수능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하려면 선행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합니다. 현직 교사도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자면 교육과정에 맞게끔 2학기가 끝나는 12월에 맞춰 3학년 진도를 끝내야 하는데 수능은 11월에 시행되어 다 배우지도 않은 학생들을 수능 고사장으로 보내는 거라 말이 안 된다며 법에 모순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학교나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을 감독기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적발되더라도 경고 수준이라 서로 쉬쉬하며 선행학습을 하면 그만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방송이 나가는 주인 13일에 수능이 있는데 수능 시험을 보는 분들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드 완결나면 몰아보듯 스무고백도 몰아들어주세요 라는 정크의 소망 작은 바램까지 네. 함께 담긴 굳이 뭐 대본이었습니다. 대본에 있는 걸 꼭 그렇게까지 읽어야 되나? 난 기사인 줄 알았어.
자, 선행학습 금지법. 자, 그럼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 네.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됐는데 됐는데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다. 그렇죠. 거의 뭐 광고 정도만 제한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이거는 법안 채우기 위해서 낸 법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근데 그걸 보여주기식을 또 통과시켰으니 참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네. 초등학교 같은데요. 네. 초등학교는 1학년이 입학도 하기 전에 한글을 다 깨우치고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 한글을 배우면서 이렇게 네. 계속 학습을 해가는 그런 학년인 건데 그래 난 요즘에는 2학년 때 뗐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한글을 다 떼고 들어오니까 와야지. 돈 없는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글조차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을 못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글을 기본을 가르치는 게 틀린 게 아닌데 이미 다 배우고 들어오다 보니까 영어까지 배우니까. 그렇죠. 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9구 다니면 끝나는데 요즘 애들은 뭐 몇 단 이상 올라가잖아요. 막. 추사랑 봐요. 영어 쓰죠, 일어 쓰죠, 한국어 쓰죠. 그쵸. 벌써 3개 국어를 한다고? 그래. 지성훈 대모사. 자랑. 깨알같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행학습을 하려고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나요? 우리는 뭘 더 배워야 되죠? 애를 먼저 낳아죠. 애를 애가 우리가 선행이구나. 그렇죠. 우리는 언제 할 거예요? 뭘. 선행학습 언제 할 거예요? 선행학습. 우리한테 필요한 선행학습 뭘까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성공하는 법이 아닐까요? 우린 성공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니, 근데 이 선행학습은 진짜 효과가 없는 법안인 것 같고 우리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하던 수능 제도에 대한 개편이 더 시급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모든 것의 원인, 악흉, 수능. 그렇죠. 수능이 제일 그렇죠. 수능이고 그 수능이 악이 된 원인, 혈연 지연, 학벌 위주 사회, 대학. 예. 그렇죠. 그리고 인생 한방 올인 그렇죠. 그런 주의가 되잖아요. 결국 물질 만능주의가 가장 큰 피해 원인인 거죠, 사실. 황금 만능주의가. 근데 사실 이 교육 제도 자체를 한 번에 싹 다 고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뭐 이건 아무도 못 바꾸는 거야.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고치는데. 그래도 수능을 바꿀 거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야 있는 거죠. 조금 덜 걸리고. 그렇죠. 수능 폐지 얘기만 나와도 지금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장난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걔들을 싹 다 모가지를 뺄 수도 없는 얘기고. 그치.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수능을 폐지한다고 해서 수능 보는 사람들만 또 문제되는 게 아니라 학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그럼요. 몇만 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고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사고를 바꾸기가 또 그렇죠. 문제죠. 우리들이라도 이제 우리들 세대에서 애가 낳더라도 이제 그런 걸 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또 따라가면은 똑같이 우리 후대에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켜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뭐 문학상이 나오긴 했나요? 과학상이 나오긴 그래요. 했나요?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힘들게 취직해서 얻은 삶이 상사한테 치이고 업무에 치이고 가정에 제대로 쉴 시간도 없는 채로 몸에 병 키워가면서 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장그래가 되는 거죠. 네. 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맞아 저래 하면서 웃을 게 아니라 굉장히 아유, 씁쓸한. 왜 우리가 저러고 살까를 지금 고민을 할 시기인데 참 슬퍼요. 근데 재밌긴 재밌어요 미생. 그렇죠. 오늘 딴 얘기로 계속 가기로 마음을 먹었나요? 마지막 화차는 좀 유들을 많이 네, 그래요. 합시다. 잘했어요. 아니, 너무 자취 마지막인데 재미를 책- 놓치고 할까? 아니, 아, 그래. 아직 하나 더 나왔어. 하나 더 나왔어요. 더 있어. 네. 자, 어쨌든간 이 선행학습이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 문제, 수능 문제 이쪽으로 좀 네. 방향성을 좀 틀어야 되지 않나. 어른들의 인식 변화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입니다. 2014년 3월 3일 13화에서 방송이 됐었네요. 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13년 1월 국가정보원이 유호성 씨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한국 정착 상황 등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되고 이 과정에서 유 씨의 동생이 국정원에서 했던 진술이나 기록이 조작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했었죠. 자, 결과적으로는 유호성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최근 유 씨의 출입 경기록 등 증거 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 전 처장에게는 1년 6개월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권 과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주선 양총 영사관 이인철 영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합니다. 또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증거를 위조한 협조자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제2 협력자인 다른 이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또 상황이 펼쳐졌어요. 자, 사람 인생 한 번 망가뜨리려고 했던 본자들인데. 그렇죠. 근데 2년 6개월. 와. 군대 갑니까? 군대도 이게 이 정도는 뭡니까? 아니야. 씨, 그러니까 이거 돈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기록을 조작한 사람입니다. 네. 공문서 위조죠. 한 사람을 거의 사지로 몰았단 말이에요. 2년 6개월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 한 번 이렇게 해서 걸렸잖아요. 그쵸. 근데 징역이 1, 2년밖에 안 돼. 그럼 누군가를 또 했을 때 다 또 해야지. 이렇게 그렇지. 할 수도 있어. 이게 판례니까. 그렇지. 판례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돼. 와, 난 이렇게도 꼬실 수 있을 것 같아. 야, 우리 누구 한번 인생 한번 조져보자. 그러니까 너 만약에 들켜도 1, 2년만 깜빵 갔다 오면 이게 되니까. 그쵸. 이 발언이 조폭들이 하는 조폭 거예요. 마인드, 너 누구- 조폭 마인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너 누구 하나 찌르고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 우리가 대우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진급시켜줄게. 그러니까 자, 우리 세금 계산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네. 영자 하나 빼도 1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열렸어. 아주 개판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 유석 씨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맞다고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무죄로 풀려나고. 게다가 무죄라는 소식도 잘 전해지지 않았고. 그럼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거 같은 경우에 국가의 권력 기관이 개인에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이 국가의 권력 기관에게 덤볐을 때는 이거 이상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처참히 짓밟히죠. 그럴 경우에는 참 법과 공공기관 네.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한 무력은 개인의 자산과 우리 국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건데 이 칼과 총구의 방향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거죠. 정말 180도 바뀌어 있다는 거죠, 사실. 그쵸. 그 우리 복무신조 배울 때 네. 국민의 그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복무신조 외웠잖아요. 우리 훈련소에서도 다 군대에서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우리의 결의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 했죠. 네. 이제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런 거. 안타깝습니다. 뭐 이렇게 바꿔 느낌 많아 우리나라는. 바꿔야 될 거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 이건희 회장이 그때 옛날에 그랬죠. 삼성 그 회의 전체 통합 사원회의에서 마누라랑 처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 그래요. 예. 마누라도 바꾸면 나쁜 새끼지. 이거 방송에 꾼거라? 이놈아. 썩을 놈이야. 안 되죠. 근데 네, 그런 그럼요. 게 있어요. 응. 영화계의 슬픈 전설 중에 하나가 뭔가요? 네. 그 뜬 감독들은 다. 부인을 바꾸신다는 얘기가 와우. 그런 막 소문이 있었어요. 우리 고담도 나중에 감독이 꿈 아닌가요? 아니요, 나 감독뿐만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럼 고담의 꿈은 뭔가요? 저 거위인가요? 거위의 연출가. 연출가. 야 그게 그거잖아. 난 감독 안 할래. 연출가 할래. 그게 그거잖아. 자, 네. 다음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 대란입니다. 자, 2014년 3월 3일 13화에서 또 한 거네요. 네. 자, 요거는 정크가 와우. 핸드폰 216 대란을 이야기하면서 보조금을 풀어버린 통신사 때문에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하루 평균 번호 이동 건수가 모두 과열 지표인 24,000건을 넘겼던 사건과 이른바 호객님 이야기 등 핸드폰 구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이 보조금을 30만 원 상한을 두는 단통법이 통과하면서 더는 이런 대란이 없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죠. 하지만 11월 초에 출시 일자에 맞춰 신제품인 아이폰 6를 10만 원에 구매하는 이른바 아이폰 대란으로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는 진풍경이 일어났고 심지어 이를 취재하러 간 기자마저 줄을 서서 사는 등의 우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할인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이른바 리베이트가 제한되어 있다가 아이폰 6가 풀리는 날 리베이트를 60만 원 이상 풀어버리면서 대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리베이트도 제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고객들과 기업들은 현실성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터진 일이라며 단통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하. 그들의 예상을 간단하게 파괴했죠. 그렇죠. 그렇죠. 단통법 그리고 개정안이 또 들어갔어요. 네. 엄청 빨라요. 3년 지켜보게. 이 법안을 후딱후딱 이거 되게 쉬워. 그러니까 요거 아니, 아까 말한 그 기자가 네. 되게 웃겨요. 네. 그
줄 서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인터뷰한 거 맞죠? 기사님도 이럴 게 아니라 제가- 빨리 줄 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랬더니 그- 바로 서서 샀어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이걸 회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회수가 과연 될까요? 안 되겠죠. 개통을 아예 안 해주는 걸로 해서 기계를 반납할 수밖에 없게. 음. 근데 만들려고 그거는 하는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그 좀 많은 얘기가 현실성이 나왔어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몇천 개가 팔린 게 아니라 또 몇만 대가 팔렸으니까. 그걸 다 이거 어떻게 회수할 거야 이걸? 근데 이거는 조금 대리점에서도 꼼수를 본 게 단톡법이 시행되고서 좀 지켜봤다가 담합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대리점들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네. 판매량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까 쭉 떨어졌죠. 되게 막 경영난의 허덕이고. 경영의 허덕이고 대리점 몇 개가 되게 막 없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네. 이 아이폰 출시에 맞춰서 통신사가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줄 테니까 너네가 한번 그냥 풀어버려라. 한번 그렇게 얘기해서 풀자. 예, 분위기 바꾸자. 터트린 거죠 그냥. 지금 단톡법 잘못됐다고 또 개정안 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 판교 쪽에서 환풍구 떨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게 환풍구에다가 이제 다들 유리벽을 설치합니다. 못 들어가게요. 환풍구의 개념을 모르는 근데 거죠. 거기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예요? 거기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아져 있으니까 환풍구들이 막아져 있으니까 어떤 쓰레기를 투척하는 시민들이 많아졌고요. 아하. 또 하나는 이렇게 막다 보니까 제대로 된 환풍구의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환풍구라는 단어를 잘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기도 한데 너무 급하게 생각 없이 이거 문제 생겼으니까 이것만 이렇게 우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게 아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해드리지 않았나요? 어떤 건가요? 그 시골에 그 하천인가 그 냇물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으니까 그걸 돌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근본을- 너무 없어. 근본을 패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딜리트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환풍구는 올라가는 데가 아닌 거죠, 원래. 그러니까 자체가. 그 안전 교육이 실시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환풍구에 사람들이 못 올라가게 막아버리는 거야. 근데 막는 것도 문제인데 그 안에 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시민 시민 의식. 의식이 또 그쵸. 문제네요. 그래서 누가 인터넷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정mon준 씨 아들한테 1패했다고 우리가 그 선거 때 그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자극적인 문구인 뭐 그쵸. 우리가 국민들은 미개하다라는 발언에 어떻게 보면 1패했다고. 씁쓸하네요. 네, 씁쓸하죠. 자, 어쨌든간 뭐 여러 가지 돌아갔는데 네. 단톡법 또 대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 핸드폰 봐서 신제품 계속 나올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법안은 법안대로 이제 못하게 막고 대리점이랑 통신사는 어떻게든 연계해서 또 새로운 방향, 변질적인 대란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 팔던 게 있는데 그 팔던 급수가 안 나오면 당연히 터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생활에 남녀노소 누구나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스마트폰이란 말이죠. 차처럼 뭐 소비자들이 고정돼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변질된 어떤 대란, 통신 대란이 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게 시장을 그냥 냅두면은 알아서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애덤 스미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가격도 시민들뿐만 아니라 뭐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조율을 하고 책정을 하면서 이게 경쟁을 유도하게끔 내두면 되는데 왜 괜히 여기에 참견을 해서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죠. 근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 거기 그 검은 애덤 스미스의 검은 손 같은 원리는 기업들이 공정했을 때의 얘기예요. 아 공정했을 때요. 네, 공정했을 때를 전제로 한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 사회에서는 맞지 않아요. 외국 기업도 담합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이건 개입이 아니라 이건 근절을 하려고 통제죠, 하니까. 통제. 그리고 그냥 어른들이 자유시장 직접- 경제 원리에 굉장히 반하는 대리점 거예요. 가서 핸드폰 안 사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음. 좀 사보고, 그러니까 내가 라면을 만들 거면 라면을 사보고 라면을 끓여보고 다양하게 먹어보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난 방송 얘기했잖아요. 빨래대 이게 가볍네. 아 그리고 지금 어른들 얘기하니까 또 생각난 게 있는데 네. 대리점 진짜 못된 게요. 어른들이 핸드폰 가서 개통하려고 하잖아요. 바가지를 엄청 씌워요. 엄청 씌워요. 환불도 안 해주고 우리 젊은 애들이 알아봐가지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환불 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해줘요. 몇 그렇죠. 개월은 무조건 쓰라고 하고 어른들한테 이거 다 동의하고 했지 않냐고 거의 협박조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못됐어요. 이 만약에 어르신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안 듣겠지만. 그 이동 그 판매점 앞에 있는 휴지라든가 네. 그런 상품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발. 그래요. 그 라면 한 박스에 그 세제 하나에 그냥 2년을 담보 잡지 마세요. 그래요. 제발요. 자, 중요한 또 기사가 나왔네요. 네.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21일 20화 세월호 특집에서 이제 다뤘었던 거죠. 그럼 우리 라마군이 해볼까요? 자, 라마군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스무고개 보이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듣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근 있었던 몇 개의 사건들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4층 중앙 여자 화장실에서 295번째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단원고의 황지연 양이었는데요. 그날이 또 마침 황지연 양의 18번째 생일이라고 해서 주변을 더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와 특별검사, 임명동의 등의 절차에 대한 참여 보장을 하는 협약서를 세월호 가족 대책위와 새정치연합과 정치권이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세월호 현수막을 귀신이 들렸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찢는다던가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지방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끊겨 많은 곳이 문을 닫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겨운 게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200일이 넘긴 세월호 참사, 탑승객 476명 중 확인된 사망자는 295명, 여전히 찾지 못한 실종자는 9명입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네.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로부터 네. 가장 염려가 됐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거. 어떤 거요? 그게 정말 짜증이 나는데 이거를 정치 프레임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전 이 정치 프레임으로 가져와서 사람들이 이 세월호 얘기만 들어도 이제 혐오감이 들도록 생각을 만들어 버린 게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이거는 봅니다. 새누리당뿐만 아니고 새정치연합도 네. 굉장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용하는 세월호 거잖아요. 갖고 분탕질했죠. 분탕질을. 네. 세월호 이 사건은 반드시 또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 부분이고 이분들의 또 위로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시선을 돌려버리는 이제는 그쵸. 상황을 만든 이 나라 장본인들. 정치권이 정말 한심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정말. 이 지금 동의 협약서를 체결하기까지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났죠. 네. 6개월이라는 시간이 많은 지났어요. 말들과 또 많은 인력 소모와 그리고 또 많은 인권들이 그러니까 사라져왔죠. 최소한 2개월 안에 다 끝낼 수 있었던 일들인데 빨리빨리 그쵸. 하자면 근데 그걸 가지고 대표를 뽑네, 대표끼리 싸웠네, 그리고 하네, 이거는 단식투쟁도 유족들은 있었고. 안 되네, 되네 하면서 작은 이유 갖고 지금 티격태격 해가지고 여기까지 또 왔잖아요. 거기에 뭐 연예인들이 개입하고 발언을 하고 사실 이게 이쪽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아직도 파헤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네. 근데 진실을 파헤치면은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수용하고 진실을 파헤치려고 모두 다 함께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막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질질 끌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를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빨리 진실은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저는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이요. 네. 그런 고담 씨가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네. 세월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우리 지금 200 며칠 지났는데 똑같은 해상 사건이 계속 몇 번씩 일어났다는 점. 어허. 그런 배들한테 아직도 허가를 내주면서 운행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참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부서들이 통폐합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끔 만들겠다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먹히고 심지어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무능을 지금 현재 위기 대처에 대한 능력이 없음을 좀 증명하는 반증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그 유족들하고 네.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라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방치하면서 그쪽에서 뭔가 사건이 났을 때는 또 많은 여론과 그 단체들이 유족을 오히려 완전히 막 공격하게끔 했죠. 공격하게끔 만들었고 그 나중에 나서 드는 생각은 결국에는 현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본인들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든 그 유족들에 대한 어떤 협상안 거기에 그거를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통보하는 거잖아요. 유족들한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줄게.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되게 제일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TV나 댓글 중에 그 유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애들 대학을 공짜로 보내다던가 이런 혜택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였는데 가볍게 생각만 해도 그분들은 이미 자식을 잃었어요. 대학 갈 자식들을 잃었는데 반대로 무슨 소용이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은 당신 자식을 저 먼 차가운 바닷속에 잠그고
다른 그 애들 뭐 대학 가게 해줄 테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돼. 이거 어떤 걸로도 위로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걸 원하지도 않았고. 네. 거기까지 근데 바라지도 않았고. 그렇게 잘못된 기사를 퍼뜨려서 근데 또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고 그 잘못된 기사를. 그거를 아직까지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가족들을 비난하고 힐난하기도 하고요. 이 안산에 되게 이상한 소문 돌고 있는 거 알아요? 뭐요? 그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들은 얘기지만 네. 뭐 세월호 유족 중에 몇몇 사람들은 새 차를 외제차로 뽑았다. 이미. 그런 소문도 개소리들이야. 돌고 있는데 이게 되게 놀라운 점은 아줌마들한테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보니까 어쨌든 그 학생들이 세월호 관련 피해자들이랑 같은 세대에서 같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색안경이 끼워졌다는 게 이거 되게 위험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 친구들이 어쨌든간 지금 아픔을 딛고서 사회에 나와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제목들인데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벌써 그 사건을 계기로 이분화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편을 지금부터 갈라서게 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나중에 자기 신세 한탄하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생긴다니까요. 나도 그때 차라리 죽을 걸. 아니면 그 배 탈 걸.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변호인에서 그 유명한 대사 뭐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국가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지금 죽은 거예요. 국민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소문이 돌게끔 하고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게 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대중교통 이용하다 들은 얘기지만 진짜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망조. 우리나라가 이제 망조가 저희 나라가 되게 생겼어 이제.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고 빨리 했으면 이런 사건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처리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거나 좀 합리적이었다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끌다 보니까 점점 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러다 보니 이제 정치가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정치 혐오. 네, 정치 혐오가. 그리고 정치라는 게 사실 그 사람들끼리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하려고 이제 수를 쓰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간 벌이들 이런 게 역사 속에서 지금 내가 한석규 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비밀의 문 보면서도 네. 알겠는데 역사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거 겪지 말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시 겪고 있으니 그 역사 왜 배워요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역사는 돌고 돈다 이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빠가 같은 생각들이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방송이 솔직히 정치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투표 참여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로 그렇게 투표를 중요하게끔 생각했던 사람들도 의식이 변하고 있어요. 이 정치는 내가 표를 한 장 줘도 다 똑같기 때문에 전혀 변하는 모습이 없구나 해서 지금 정치 쪽에 관심을 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뽑은 사람들이 우리가 뽑은 사람 지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걸 혐오로 가져가면 안 되는데. 저도 그 라마곤이 얘기한 것처럼 뭐 투표를 아예 안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상당히 지금 예전보다 정치에 혐오가 많이 생기긴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든 생각이 이 정치판과 이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 코스프레.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그냥 미국이나 외국에서 정치나 이런 걸 하니까 우리도 좋으니까 저거 해보자. 따라하는 그냥 그런 코스프레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땅 따먹기죠. 이거를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플라톤의 명언이 있어요.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치욕스러운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무리한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명언이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죠. 그렇죠. 정확한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 거를 계속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고졸이 셋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게끔 그렇죠. 저희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플라톤 성님 대단한 것 같아요. 이주일 선생님도 대단한 말 하셨죠. 뭐라고? 네. 정치는 코미디 쇼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계에 가장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정치는 쇼다. 우리는 이제 스무고백답게 다들 우리 설 있네 이제 큰일 났네. 끝났어요. 아직 만 29입니다. 저기 나 빠른 생일이라 28. 그래서 시즌 3가 나오게 되면 어린 놈한테 턱 잡히니까 어때? 어린 놈한테 자, 세월호 사건 네, 빨리 알아야겠습니다. 빨리 네. 해결되고요. 진실은 빨리 파헤쳐야 되고 선장이 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데
지금 선장할 게 아니라 아니 뭐 그건 당연한 거를 뭐 딴 거를 좀 빨리 찾아봐요. 네네. 지금 그거 찾을 때가 아니에요. 아유 답답해. 자. 남은 9명 꼭 찾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입니다. 아 이거 뭐 하나 좋은 사건이 없네요. 네, 2014년 6월 9일 27화에서 방송됐던 건데요. 이거는 인썸 기자가 당시 남양 특집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개구리 소년 등의 영구미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99년에 일어난 대구에서 김태한 어린이에게 황산을 부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이야기해드리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둔 7월 4일 김태한 군의 부모님은 용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태환 군의 부모님들은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재정 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 여태껏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이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이와 그 가족이 한을 풀 수 있도록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조명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이 재정 신청을 인용하면 공소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빠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썸이었습니다. 아유.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네. 자, 뭐 그래서 뭐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안 나왔어요? 됐다는 아직 거죠. 결과적으로 해결된 건 없고요. 그 공소시효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죄가 없어질까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거를 신청을 냈는데 검찰이 기각을 했고 그 기각한 거에 대해서 이걸 재고해달라는 신청서를 지금 유가족들이 낸 거죠. 근데 법원에서 아직 대답이 9월 없는 달 그러니까 그 7월 공소시효 네. 만료 때 내고 그다음에 9월 달에 한번 법원에서 이제 그 김태형 부모님과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확 딱히 답을 안 내놓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끝났겠네요. 모르세 하고 있는 거죠. 유세윤 씨도 자수를 하는데 자수하세요. 그건 당시 그 부모님이 만료 직전에 냈던 게 그 어린이를 데리고 병원까지 간 사람이 있었대요. 네. 그 사람이 뭐 신발이나 이런 데서 그 황산이나 뭐 기름 이런 게 많이 나왔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증거를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기각을 한 거죠. 증거가 될 수 없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어쨌든 공소시효라는 게 10년 정도 되니까 그 황산 그러니까 그 증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것 때문에 아마 증거 불충분을 신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10년이 지난 데이터고 네. 그게 확실히 묻어있다고 해서 지금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운동화라든지 그런 게 기름때라든지 뭐 가장 유력한 사람은 그 치킨집 사장이라고 돼 있었지만 이게 그러니까 초동 수사가 정확했더라면 뭐든지 초동 수사가 정확했고 초기 대응이 빨랐더라면 이 악질 흉악 범죄 아닙니까? 이거 되게 굉장한 악질 흉악 그럼요. 범죄 묻지마 테러잖아요. 그렇죠. 잡을 수 있었던 거고 어린이의 위해를 가한 어른 중에 재정상이고 사회에 참된 그릇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때도 제대로 얘기했지만 외국처럼 이런 좀 아동에 대한 심각한 범죄는 공소시효 기간을 좀 없애야죠. 되게 넉넉하게 잡거나 없애거나 하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또 과학 수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하도 드라마 공소시효에 대해서 네. 그 점에 대한 거를 좀 이제는 개정을 해서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미제 사건이지만 나중에 이 사건이 재조명받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진범을 찾을 수 있으면은 다시 재수사에 돌입하게 그쵸, 되는 그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한 게 사실 공소시효거든요. 하도 과학 발전하니까 네. 그리고 드라마에서 요새 국가수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심지어 정크가 싼 똥을 보면 어제 뭘 먹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뭐 먹었냐 어제? 나 어제 라면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죠.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는 네. 그 벽에 있는 혈흔 가지고 네. 그게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가면서 네. 그럼 이 뭐로 사람 맞았고 뭐 뭐로 이런 거. 맞았고 그런 거를 따져가면서 결국에는 범인을 찾아냈어요. 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배트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사건도 빨리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대신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네. 그런 기간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다음은 잠실 싱크홀입니다. 2014년 7월 14일 32화에서 했네요. 네. 우리가 32화도 했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에 들어온 제2 롯데월드. 건물이 들어서기 전 건설공사 중 발생한 싱크홀과 석촌호수의 수위 변화 등으로 많은 이들의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석촌호수에 러버덕이 들어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사이 롯데월드 5, 6층 식당과 바닥과 8층 중앙에 두꺼운 볼을 중심으로 천장의 균열이 발견되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롯데건설은 5, 6층 바닥은 1930년에서 80년대에 서울의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트고 천장 균열이 구조물인 콘크리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철골을 감싸는 내화보드의 이음새 부분에 발생한 것으로 건물의 안전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이 3층 유리 난간을 고정하는 금속 부품이 떨어져 금속재 낙하물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일까요? 주말 잠실역 공영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했으나 대조적으로 제2 롯데월드 지하주차장은 텅 비어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균열. 이 균열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조사를 해온 게 있어요. 어이구. 우와. 뭔가요? 균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저 디자인을 위해서 그랬다가 솔직히 개구라 같고요. 완전 개구라죠. 네, 개구라고요. 그 균열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세로로 나는 균열이 아니라 가로로 나는 균열이라고 해요. 롯데월드 균열 사진 봤는데 일단은 세로 방향이었는데 가로 방향으로 되면 지지축 기둥 같은 데 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아까 기사에도 나왔던 그 설명이 얼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안정성이 크게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라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로로 난 거 아니고 세로로 난 거기 때문에 그 어쨌든간 균열이 나게끔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방파제 같은 거죠. 물론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건 어떤 건물에든 있을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정성 검사를 만약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몰아가기식의 사건은 되지 않았으면 싶어서. 우리나라는 소잃고 외양기 고치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경향이 그거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정성 검사를 한 번 그렇지. 더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같고 진짜 이 1930년대에서 80년대 서울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트는 야 진짜 정신 나간 롯데건설에 디자인하는 사람은 다 잘라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면 건물을 한옥으로 짓지. 아니 지금 존나 위험한 상황에서 거기를 그 금을 가가지고 디자인했다고? 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그거 이거는. 아니에요. 엄마가 너 이거 왜 그랬으면 엄마 힘들까봐 일부러 그랬어. 똥 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미친 소리 같아. 야, 아니 우리가 디자인하는 사람들이지만 네. 정신 나간 새끼야 이거는. 야. 아니 지금 바닥에 균열이 갈까 말까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1930년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 씨발 진짜 아구창을 때려버릴까 보다. 무서워요? 1930 뭐지 뭐. 그거는 1930대 맞아야 돼. 아 진짜 이 1930대 맞아야 돼. 어. 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변명 말고 위험한 건물이면 우리가 다시 안전을 확보하게끔 하겠다. 좀 얘기를 해줘요. 그래요. 그래야 거기 사람들이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유야 무야 넘어가니까 지금 주차장 텅 비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럼요. 텅 비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시인하고 조속한 대처로 인해서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이제는 정말 안전하다. 몇 가지 검증을 걸쳐서 오시라 안전하니까 오시라 하면 되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줘서 사람들한테 여기 안전합니다라고 차라리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김상준 씨 나와서 최대 무슨 극장 이지랄 하고 롯데건설이 뭐 뭘 만듭니다 지랄하지 말고 네. 자꾸 이미지 마케팅 하지 말고 상중이 형은 까지 마요. 희생자가 됐어, 희생자가. 아니 그리고 거기에 저번 주에 계속해서 가수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걸로 마케팅하지 말고 안정성 검사 제대로 하고 우리들도 무서워하지 않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아니, 러버덕 같은 걸로 현혹하지 말라고. 연예인들 불러서 100명 불러서 공연하는 것보다 안정성 검사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걸로 마케팅을 하면은 그게 더 효율적이란 거죠. 그래요. 아니 연예인 가가지고 진짜 연예인 깔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가. 말이 안 그러면 또 제2의 판교 사태 또 그렇게 그래요.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영국의 유명한 얀필드 사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 어떤 식당가가 네. 거의 4억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와, 그럴만하네요. 그만큼 사람들은 오고 있는 건데 네. 안정성이 이 확보가 의심이 안 되는 되는 거죠.
랍스타 뷔페 네. 있어요. 랍스타 뷔페. 역시 여기가 먹방을 1인당 100달러인데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 그게 아니야. 야 그런 거 말고 안정성 검사에 대해 조사하지 그랬어. 1인당 10만 원대라고? 저는 와.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또 있습니다. 네 뭔가요? 하세요. 안정성 검사 뭐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네. 이명박 나와 이 씨발. 야 이명박 이 개새끼 어디 갔어? 도곡동에 아니 아니 그렇게 검사 해놓고 하고 지금 똥을 옆에서 딴 사람들이 닦고 있는데 이명박이 내준 거야 이거 허가. 오세훈 시장 아니었어요? 아 둘의 합작이죠. 합작이에요. 아. 이명박 나와 이 씨발 이 새끼 자전거 타고 있나 또 이 새끼? 아니, 진짜로 씨. 여러분들이 잊고 있어 하나 사람들이. 아셔야 할 게 롯데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죠. 일본 그 회사입니다. 회사예요. 그게 되게 씁쓸해. 맞아요. 롯데리아 롯데자이언츠. 지금 4분 일어났죠. 네. 자, 못한다 얘기만 들었지. 간만에 소리 지르니까 좋네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정말. 자 다음은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다. 뭔가요? 마지막 해시태그예요. 네 마지막. 가위바위보에서 고를까요? 우리? 진짜 아니다. 마지막이네요. 이거는 고담 줍시다. 아니요 저 힘들어요. 네. 가위바위보. 야, 난 가위바위보를 몇 년이지나도 왜 못 이기는 거야? 자 다음 해시태그 마지막입니다. 진짜 스무고백의 대단원을 장식할 마지막 해시태그. 49화 해시태그예요 이건. 네. 49요. 자 한국 살기 좋은 나라 25위 그러나입니다. 자 좀. 인성군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었어? 그럼요. 아니에요. 진짜 자 인썸군의 편함을 위해 글자를 크게 제가 마지막에 키웠습니다. 나 잠깐만 긴장되는데 뭐 어떤 톤으로 할까? 스무고백 마지막 해시태그는 지난 해시태그가 아닌 이번 주 해시태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드러즈포트는 3일 레가통 연구소의 조사를 인용해서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2014 세계 번영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5위로 아시아 국가 중 5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1위는 18위에 오른 싱가포르고 옆나라 일본은 19위에 올랐습니다. 노르웨이는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가 2년 연속 2위, 3위 뉴질랜드에 이어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가 항목은 경제, 기업가 정신, 국가 경영 및 통치 능력, 교육, 개인의 자유, 보건, 안전 및 안보, 사회 자본 등 8개 분야인데 한국은 6개 항목에서 상위권, 즉 1위에서 30위 안에 올라 있었지만 개인의 자유는 59위,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서는 69위로 중상위권에 그쳤습니다. 생활 수준에 만족하냐는 물음에 한국 국민은 72.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살긴 좋은 나라 25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년간 해시태그를 통해서 잡소식도 많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뉴스를 많이 던졌다고 스무고백 제작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속에서 불안한 모습들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모습들입니다. 세계가 바라보는 25위라는 숫자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살기 좋은 나라, 그걸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해시태그 인썸이었습니다. 야 대망의 마지막을 장식했네요. 더듬었네요. 뭐 해시태그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네. 일단은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뭐 저희는 느끼기에는 살기 좋은 나라 같아요. 저는 이 25위도 되게 후하게 줬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돼. 예,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음. 적당히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돈만 있다면요. 돈만 있다면. 저는 참 제가 이제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보고 했던 것 중에서 보면은 사실 지구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살기 나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살기 안 좋은 이유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걸 내려놨기 때문에 살기 좋다고도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치안 같은 거는 진짜 잘 돼 있어요. 나름. 아이고. 자, 밤에 총 안 들고 산책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유고 행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아직 희망이 있는 나라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5위 정도 받은 게 네. 조금
적정하다고 보는 게 좀 더 낮을 수도 있지만 네, 낮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겠지만 네. 올라갈 때도 충분히 있고 내려갈 구멍도 충분히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중간 중도적인 그러니까 나라라고 개도기인 생각해요. 단계 같아요. 이제 아직 개발 근데 도상국이. 이제 우리가 늙어갈 때쯤에 이게 이 상태로 가면 망하는 거고 네. 여기서 발전을 하면 네.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위치인 거고요. 우리 세대가. 저는 이 25위로 만족하는 것 자체가 네.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근성이 예. 약하다. 여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이 25위가 뭐가 잘한 거예요? 반에서 50등 안에서 25등 한 거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요 1등 만능주의가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네. 1등 만능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거기에 안이하게 생각하고 괜찮네 더 라고 욕심을 생각하고 내도 되는데. 욕심 내도 되지. 행복한 나라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아, 네, 아까도 그럼요. 말했지만 지금은 25위지만 더 올라갈 네. 분명히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 이제 요 순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25위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해시태그를 보면은 해결된 사건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1년 내. 그렇죠. 좋은 사건도 없네. 근데 그 살기 좋은 나라 네. 6년 연속 1위를 하는 우리 노르웨이를 보면 네. 노르웨이랑 우리나라랑 수준 너무 차이가.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노르웨이 갔다 오셨는데 하는 얘기가 뭐 네. 1인당 당연 경제 규모도 그렇지만 그 삶의 모습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어떤 모습이요? 제가 내려놨다고 하는 그 부분을 네. 국민 전체가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게 아니야. 행복한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인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삶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이 시간을 어떻게 더 즐길 내가 것인가? 이 시간에 그렇죠. 어떻게 더 즐겁게 소중한 사람과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거기에 자본은 그걸 위한 자본은 필요하죠. 근데 그렇죠. 그거는 경제 순위가 그 나라가 받침이 되다 보니까 네. 1인당 GDP가 만족이 되다 보니까 그게 실현 가능해져서 일어난 거거든요. 저는 어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라면 먹기 전에요, 아니면 후에요? 먹기 전에 봤는데 이렇게 고등어에 대한 얘기였어요. 내용은 고등어 내용은 맛있죠. 고등어였는데 이제 먹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음식점들에서 사용하는 고등어가 노르웨이산이 되게 많대요. 네. 그래서 노르웨이를 왜 웃는 거지? 아니 정작가 고등어 닮아가지고. 아니 그 노르웨이를 취재하고 우리나라를 취재를 해줬는데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 포장 패킹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다 기계화가 이루어져 있고 전문화 시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해양부 수산장관이 나와서 하는 네. 얘기가 자기네들은 이거를 해외에 가장 맛있게 신선하게 깨끗하게 전달하는 걸 목적으로 이 나라에서 네. 연구를 하고 있고 이 개체수 보존부터 해서 다 우리가 컨트롤 직접 하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다. 와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산 시장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수산 시장은 고등어를 바닥에 막 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걸 직접 사람들이 다 일일이 선별을 네. 하고 사는데 뭐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걸 하고서 우리나라 이제 그 수산 장관 분이 한 분 나옵니다. 네.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이 깨끗한 신선한 선어 바로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 이것만이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뭐 제도 개선이나 뭐 이런 거에 뭐 국수주의가 조금 발전보다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고 우리가 신선하게 신토불이 배급하니까 최고 짱짱. 그러니까 그것만 신선하게 배급해서 장모만 찾으면 우리가 짱이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르네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앞을 거기서 내다보는 게 GDP의 없는 거죠. 차이가 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만 놓고 보면 국가적으로 이제 세계화를 추진해서 벌 수 있는 파이가 우리나라에서 내에서 노는 돈보다 지구촌에 전체에 노는 돈이 당연히 훨씬 그렇죠. 크잖아요. 그러면서 한 음식점에서 왜 노르웨이 고등어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네. 답은 딱 하나였어요. 일률적이고 평균적으로 품질이 일정하다. 고정화돼 있다. 고등어란 그 작은 거지만 디테일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그 정책이나 하는 생각들 자체가. 대하는 태도부터가. 자 그러면은 네. 이제 해시태그 이제 마무리 해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만 얘기하고 마무리 해봅시다. 자, 뭐가 되나. 우리가 해시태그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한 가지씩만 딱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죠. 저는 되게 하나지만 전체적인 걸 얘기하자면 인식의 변화, 수능제도 철폐, 학연 지원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 이게 해결되면은 상당히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인성을 놓고 판단해야지 그 사람의 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몰두하는 눈을 기른다면 어떤 범죄도 더 줄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썸의 말에 조금 덧붙이자면 네. 경찰관이라고 하면은 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찰관이라고 하면은
정의감에 타는 사람들이 경찰관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를 뭔가 발전하고 싶으면은 공무원을 했으면 좋겠고 축구 선수가 하고 싶으면 축구 선수를 하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식 자체가 바뀔 것 같아요. 하고 왜냐하면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네. 내가 철밥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조직들이 썩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나라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무고백을 진행했던 거고 네.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으니까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사회. 저절로 인식 변화가 되지 않을까. 자정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앞서서 두 분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대기업들의 인식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기업. 왜냐하면은 대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는 맞아요. 큰 돈이 많아지면 다른 사업도 계획하고 더 이렇게 부풀리는 건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들도 좀 뭐랄까 영향이 있다고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비정규직의 문제인데 이 비정규직을 솔직히 다 없애는 건 무리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규직을 좀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하고 좀 더 심적으로 안정화시키면 내수 시장도 좀 더 활성화되고 이게 기업한테도 결국 나중에는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이어서 힘들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돈 많으신 분들이 비록 저는 뭐 아무것도 없고 아직 이렇게 놓은 것도 없지만 지금 있으신 분들이 어느 머리만 정도 포마드지만 네, 그렇죠.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우리나라를 좀 많이 표현할 때 냄비 근성을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열정이나 본인이 가진 생각이 조금 온돌같이 조금 오래가는 그런 민족이었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주변 외부 환경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서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이런 게 너무 잦은 감이 주체성이 있어요. 조금 모자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만 뭐 하면은 이거 안 되는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좀 온건히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크가 진짜 멋있는 게 이걸 되게 잘 지켜요. 한 번 뚱뚱했으면 계속 뚱뚱하잖아. 변함없어. 변함이 없잖아. 다들 있었어. 잠깐 살 뺀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 하지만 돌아왔지. 이게 참 대단한 친구예요. 네. 언행일치. 난 얘가 이래서 좋아. 끝까지 제 얘기에 태클을 거시는 당신 네. 존중합니다. 네, 그럼요. 왜냐면 난 이게 아이덴티티거든. 네. 자, 뭐 네. 어쨌든 해시태그 이렇게 진짜 마무리 마무리를 맞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 다시 못 보나요? 그러게요. 뭐 이제 공부할 두 번 일이- 다시는 아니에요? 근데 해시태그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해시태그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해시태그 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됐지만 상당히 피곤.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전혀 모르던 분야를 많이 다뤘으니까. 네. 피곤하죠. 굉장히 굉장히 피곤하는데 이게 이 피로감이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 준비해서 얘기하는데 기분 좋은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게 많이 그리고 탄력이었어. 좀 사고를 좀 탐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좀 바꿔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났지? 파헤치는 거. 일에는 모든 건 원인이 있고 네. 그럼요. 그 원인에는 또 여러 가지 그 곁들여진 막 그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가 실카네.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 해시태그 하면서 좀 많이 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뭐 저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사회적인 전반적인 안 좋은 그럼요. 것들 다 다루다 보니까 네. 이게 진이 스트레스가 장난 빠지기도 아니에요. 했었는데 듣는 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럼요. 저 그리고 네. 이 해시태그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말은 네.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네. 항상 저를 이제 걱정해 주시고. 애처럼 이제 봐주셨어요. 근데 이 해시태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 이제 우리 아들 다 컸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른이구나.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회전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파헤치다 보니까 확실히 좀 견문이 견문이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죠. 덕분에. 원래 공부 지지리도 안 하던 사람인데 그쵸.
공부를 또 하게 되고. 난 원래 넓었는데 더 넓어졌어. 축하해. 그래요. 신기체 이론. 아, 이 MVP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아, 이거 잘린다고. 이거 그런 말 하지 잘린다고. 마. 아유, 4년 했는데 방송 몇 편인지를 몰라 아직도. 자, 이걸 보고 와. 아, 맞다. 아니 이거 되게 성의 없이 방송을 준비한다니까 4년 동안. 야 이걸 여태 모르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야 방송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 것만 준비해서 그래. 주위에 있는 거 굳이 갖고 와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꼼수를 배워보는 시간 20대가 알려드립니다. 생활의 꼼수! 자, 생활의 꼼수. 왔네요. 칙칙한 분위기를 타파하고자 와! 라마군의 생활의 꼼수 듣고 웃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라마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자 꼬시는 방법인데요. 나 여자를 이거 방송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재밌어야 돼요. 근데 알았어요. 업돼서 얘기지 말아요, 제발. 알았어요. 진지하게 어. 얘기할게요. 안 나가면 미공개 분이라도 나갈 테니까 제발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제가 제 귀를 의심하면서 물어보는 건데 네. 라마군이 준비한 생활의 꼼수가 여자 이성을 유혹하는 방법이라고요? 네. 자, 여자 꼬시는 방법. 제가 진짜 이거를 누가 아이디어냐? 대박이다. 좋다. 탐구하느라 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포마드 머리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 생일을 맞이한 라마군의 여자 꼬시는 방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생활의 꼼수. 아, 근데 기대 많이 합니다. 꼼수 한번 해줘요. 꼼수. 생활의 꼼수. 네, 이거였죠. 네. 자, 그립습니다. 몇 개월 만에 돌아온지 모르겠는데 네. 몇 년이야? 제가 마지막을 또 장식하는데 또 사랑 얘기네요. 어찌다 보니까. 야, 역시 스무고백의 사랑꾼. 사랑꾼. 그렇죠. 러버예요, 러버. 근데 사랑의 대상자를 과연 네. 누구를 정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입시생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고3들인가요? 고딩인 거지. 고딩인 거죠. 예. 예. 참 생각은 많이 했네요. 아, 진짜 많이 했죠. 그래요. 자, 일단 한번 읊어볼까요? 읊어봐요. 생각이 너무 이것 거친데. 때문에 마인드맵이 얼마나. 자, 수능이 13일이라고 했죠. 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7일이니까 거의 얼마 안 남았네요.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 며칠 안 남은 기간에 제가 알려드린 이 꼼수를 부리셔야 돼요. 부려야 된다. 수능 봐야 되는데. 수능이 13일인데 지금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지막 당근질 하지 말고. 자, 사랑은 언제 어디서 이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고 맞아요. 내 첫 만남이 평생의 끝까지 내 동반자가 될 수가 있는 설득력 거거든요. 있어. 설득력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집에서 하지 마시고 도서관을 가세요. 도서관. 도서관을 가시는데 책만 챙기지 마시고 먹을 것만 챙기지 마시고 멀티탭을 가져가세요. 멀티탭. 멀티탭인데 이게 5개짜리 구멍이 아니라 10개짜리를 구매해서 가셔야 됩니다. 열심히 이제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서 밑에 그 멀티탭을 까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게 걸려 들어와. 무슨 이론인지 알겠다. 나쁘지 않은데? 이 수험생들은 부모님들의 되게 연락을 많이 해요.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밥은 먹고 있니?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 항상 충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신경이 쓰여. 이 핸드폰이 언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판에 배터리가 달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밑에 멀티탭이 생겼어. 마법의 멀티탭이야. 그렇지. 어우씨 이거 장난 아닌데? 그래서 멀티탭에 이제 처음에는 충전을 하는 거죠. 분명히 도서관 건 줄 알고 그냥 꽂는다고 막. 그렇지. 그렇죠. 두두두둑. 멀티탭에 이제 많이 꼬여들었어. 그러면 그 멀티탭을 하나씩 빼. 그러다가 이제 한 명 한 명씩 반응을 보는 거야. 남자면은 이거 제 건데 하면서 그냥 치워. 남자 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동성을 사귈 수 없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다 보다가 이제 분명 여자 한두 명은 또 걸려드려요. 그럼요. 그럼 거기서 이제 딱 때리면서 왜 안 되지 이래요. 그러니까 목소리부터 이제 파악을 해. 목소리가 이뻐. 목소리가 이쁘면은 일단 이 뭐야 하면서 줄을 당겨요. 그 핸드폰 주인이 이러면서 얼굴을 밑으로 내밀 거란 말이죠. 거기서 얼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얼굴 이쁘다. 그러면은 이거 제 멀티탭인데 이거 꽂으시면 어떡하냐고. 사용하셨으니까 한번 혼내키는구나. 혼내야 돼. 새끼 또라이 아니야 이 새끼? 아니 뺨을 때릴 순 없어. 그렇지. 도서관에 이거 사이코패스 같은 조여야 거 아니야,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목이나 마른데 뭐 바나나 우유 하나 사달라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내 전기를 썼으니까 내 멀티탭 썼으니까 차 한 잔 내놔라. 전긴 도서관 건. 아니, 그리고 유통업체 아니야. 중간 마진이야 이거. 딴 말 못하게 하고 싶으면은 멀티탭 밑에다가 이런 문구를 써붙이세요.
이 멀티탭을 사용할 시 뭐 바나나 우유의 한 개라든가 연락처를 주세요. 아니면 이런 거 괜찮네요. 이 멀티탭은 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중간업체는 유통마진이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인생의 배우자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 이게 참 중요한 거야.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하는 배우자 얻으면 내가 굳이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래. 근데 수능이 코앞인데 이쁜 여자까지 내가 알아놨어. 그래 일석이조란 거죠. 그러니까 이 10개짜리 공업용 멀티탭. 드렁큰 타이거 노래 생각나네요. 삶의 새길.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통, 편, 집.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제 네 번째 또 남았어요. 자, 우리 인간은 부족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서두는 존나 좋아 진짜 항상. 부족 사회 나왔어. 서두는 존나 좋아 진짜. 씨발 졸라. 자, 들어보세요. 졸라 덥다 이제. 나 졸라 오스트리아 피테쿠스탄 씨발. 자, 우리 원시 부족에서는 남자가 사냥을 하고 사피엔스다, 진짜. 여자는 그 사냥감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냥에서도 머리가 좋은 리더십이 좋은 리더가 사냥을 성공해서 가장 많은 몫을 차지했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족장이죠. 리더십이 가장 큰 사람은 그 사람은 가장 몫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여성들도 많았어요. 그렇겠죠. 여성들은 사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고유의 무기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은장도. 은장도. 그러니까 사냥감을 많이 얻은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어야 돼. 꼬시기. 유혹. 그렇죠. 화장 기술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자들이 다 나갔을 때 남은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져 온 것은 어장 관리. 아니죠. 리더십입니다. 여자? 네? 여자를 꼬시는 방법은 결국 리더십이라 여자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족 사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전해져 내려오는 남은 딱 하나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맞는 얘기긴 해요. 리더십 있는 남자 좋아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가시잖아요. 그 무조건 리더를 맡으세요. 과대하라. 맞아. 과대하라. 무조건 자신의 성격이 뭐 미약하건 뭐 낯을 가리건 목소리가 구리건 일단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과대부터 하시고요. 성을 과제 맡으면 무조건 조장을 맡으시고요. 파면으로 가는 길 아니냐 그거. 근데 이게 네, 설득력 있는 게 네 있습니다. 후광 효과라고 있어요. 그럼요. 예, 뭔가 장을 맡고 있으면은 얘가 뭔가 더 있겠지라는. 그리고 하다못해 연락처라도 빨리 받는다고. 그렇죠. 인썸 봐봐. 인썸이 그때 했었잖아요. 과대하잖아요. 과대가지고 좀 그때 최초로 아바타 꺼내라는 거 시작했잖아. 저는 집에 있고 친구들 시켜가지고. 나 오늘 학교 안 갈 건데. 근데 또 그 친구들이 다 해줬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나의 리더십에 반한 그런 쫀쫀한 부하직원들. 짭두연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란 게 없다가도 행동을 하다 보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게다가 어차피 다 어린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고만고만해. 다 고만고만한데 거기서 내가 으쌰하면은 저 새끼 남달라. 그렇지. 저 이런- 새끼 왜 나대? 쟤 뭔데 나대냐? 존나 깝쳐. 존나 재수없지 아니 않냐?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요. 말 안 걸었으면 좋겠다. 또 말 거네. 그렇게 걸어도 용서가 되는 게 과대지. 과대이고 조장이에요. 좋네.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족사에서 과대까지 갔네요. 자 그러다 대통령 보니까- 하라 그러냐? 대통령까지 잡으면은 뭐 금상첨화죠. 온 세상 여자들 다 잡을 안 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가 뭐 일일이 있는 말도 있었고 개 같은 말도 있었는데. 네, 1는 있는데 3은 없네요. 그러게요. 저 어쨌든가 생활 검수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들을 일 없으니까 이제 고생 많으셨어요. 네, 편집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일단 앞에 오늘 거의 마지막이라 너무 좋아. 남자를 사랑할 순 없잖아. 이 부분도 잘라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성적 소수자분들을 위해서. 오케이. 자, 어쨌든가 뭐 고생하셨습니다. 네, 유익했죠? 끝났고요. 네. 자, 스무고백 이렇게 이제 슬슬.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네. 뭐 이별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어차피 또 들어올 건데 뭐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안녕 은영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래요. 옵니다. 그래요. 커밍 순인데 더 재밌는 다만, 걸로. 시즌 3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그런 거죠. 깜짝 네. 놀랍니다, 여러분. 그럼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취자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가족이에요. 얘기하지 마. 이제 더 이거 얘기하지 마. 아 진짜로 이분들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더 이상. 내가 봤을 때 그래. 좋은 팟캐스트 교양 있고 뭐 유명 사람들 나가는 거 하는 거 제쳐두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 거 같이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듣고 네.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저희가 또 이제 저희의 변한 모습을 또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과감한 변화를 또 추진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화된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 많이 컸다 할 수 있을 만큼 또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그렇죠. 노력하겠고요. 거기서 실패하면 다시 시즌 3 네. 나오고. 그러니까 참 우리 부담이 없는 게 당신들은 도망가지 않을 걸 저희 믿고 있어요. 네. 그 트위터에 이게 뭐 아쉽다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니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못된 나는 없는 새끼야 이거. 나도 이런 얘기 하겠어. 어쨌든간 뭐 네. 감사드리고요. 네. 좀 그런 거 보일 때마다 이거 마음 하지 말까 막 끝내지 말까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맞아. 근데 저희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끝내고 음. 딴 거 해서 딴 게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래요. 보기엔 괜찮아 그거. 그러니까 그래요. 뭐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시태그를 저희가 포기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방송 포맷도 이제 새로 정리해야 될 부분도 그렇죠. 있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할게요. 시즌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근데 시정 영화 네, 되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그 우리 걸 그렇게 하지. 내가 드는 생각은 자꾸 그거들. 진작에 우리 걸 그렇게 하지. 그거 20분 녹화하고 10분 나가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어쨌든- 많이 늘었어 이것 때문에. 어. 스무고백 때문에. 아이고 아무튼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다음에 할 것들이 더 기대가 되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시정 영화 어쨌든 많이 사랑해 스무고백은 주세요. 우리의 고향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팀 이름이 스무고백이잖아. 음.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냥 그 하늘산 친구들 아니었어? 우리 미술학원 친구들 아니었어? 이 친구 아니라서. 거기에 깍두기. 이 친구 아니라서. 얘 시즌 뭐야 우리 다음 방송 얘 낄 거예요? 낄 거예요. 나 얘 몰라요. 끼면 나 안 해. 자 여러분들은 좋은 구경하실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간 스무고백 어차피 다음 주도 남았으니까요. 네. 마무리 일단 해볼게요. 네. 기획 연출 편집의 MC 고담, 녹음과 음향의 레이사운드 인썸 크로우 존트리, 대본의 정크, 자료조사 및 제작의 라마군, 응원 협찬해주시는 음악인분들과 방송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썸 18일날로 앨범 나와요. 앨범 바뀌었습니다. 23일인데 네. 수능도 있고 해서 이제 유통사 측에서 미루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얘기해서 아이고 존트리 쟨 지금 일어났네. 네. 지금 밥 먹네. 자 18일로 바뀌었다는 예, 거. 18일로 네. 텀블러 How do you feel?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저희 스무고백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실전 연예 코미디 연극 작업의 정석의 주식회사, 네요. 시원한 타격 무한도전 MMORPG, 에덴 실현의 땅. 우주의 아름다움과 정원의 꽃향기를 닮은 콘셉트 캔들와 타타루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쳐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더 늦기 전에 고백하세요. 웅이야 몬스터볼 좀 치워. 에이 일단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박명수 소리 뭔지 모르. 아찔함 고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인트로에 우리 네. 소크라테스의 명언 했잖아요. 네네네. 그 흔히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녀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실이에요. 아니 왜요? 제가 봤을 때 악처가 아니지 않나. 교양으로 갈 건가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어차피 편집할 거잖아. 마음에 안 들면 할 거 아니요. 네. 자 스무고백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야. 그 마지막이 죽음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요. 네, 우리 살아남았어요. 자, 스무고백을 도와주시는 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연애 코미디 연극 작업의 정석의 주식회사, 네오. 시원한 타격 무한도전 MMORPG, 에덴 실현의 땅. 우주의 아름다움과 정원의 꽃향기를 닮은 콘셉트 캔들와 타타루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향 나는. 네. 해시태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다양한 뉴스를 모아 이야기를 했던 시간 해시태그. 오늘은 그간 전해드렸던 뉴스를 결산해보는 시간으로 주요 뉴스를 뽑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거 조사하느라 되게
힘들었겠네요. 쉬었어요? 답답하니까 다. 아니, 저희가 네. 1년 동안 네. 해시태그를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얻었죠. 아 그럼요. 아. 네.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뭐 어디 가서 네. 작업 걸기에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얻은 것보다 쓴 게 많기. 유망주 아니었습니까? 아유, 나는 그렇죠. 일반인이다도 꽤 상당히 성공한 팟캐스트였는데 아유. 왜 그거가 라이벌 됐었는데 우리만 라이벌이라 생각하지 아니, 않았나요? 도태되고 우리는 어쨌든 도태되고. 그쪽은 먼저 끝났죠. 네, 먼저 근데 그 원래 인생 음.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예요. 그럼요, 아, 그럼. 김종민 씨 보세요. 아 그럼요. 1박 2일 아직도 있잖아요. 그럼요. 아 그럼요. 음. 따박따박 입금된다고. 자, 어쨌든 비트코인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네. 실정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네. 자, 다음은 군 자살 문제입니다. 2013년 12월 23일 3화에 나갔었네요. 네. 자, 요거는 라마군이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군대에서 일어난 이딴 자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군 내 여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 당시보다 더 많은 군 관련 사건들이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매년 평균 195명이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1년간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총 4,108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5화에서 이야기했었던 28사단 윤일병 사건과 같은 사건 사고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윤일병 사건은 가해자이자 이 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은 징역 45년형, 하모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 상명과 지모 상명은 징역 25년, 폭행 방조로 연루된 유모 하사와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일병 유족들은 끝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들어 강하게 항의하면서 윤일병의 어머니는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 이 나라를 떠날 거야 라며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자, 올해 네. 군대 자살 문제라든지 네. 군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게다가 심지어 저는 어제가 수요일이었나요? 엊그제였나요? 엊그제죠? 네, 그저께 예비군 갔다 왔어요. 아. 네. 올해 예비군 끝냈습니다. 참 늦게 그래서 갔다. 우울했어요? 가서? 갔는데 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네. 병영 조교들은 현역이잖아요. 현역 친구들의 병영 생활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큰 시련이 있었던 다음에 좀 구조적인 개편을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병장한테 일병인가가 병장을 갈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세상이. 호영호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잡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눈으로 예비군 가서 봤을 때. 하긴 저도 예비군 가서 일병애랑 동대장 같이 네, 씹었어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진짜 사나이에서 네. 나왔었던 그런 여군이요? 군대에서 네. 또 문제가 사건이 있었어요. 뭔가 성추행 어떤 사건으로 네. 여군이 죽었죠. 여자 간부였죠. 여간부. 그렇죠. 근데 그분은 판결을 받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에? 와. 그러니까 이게 군사 재판에 대해서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서, 당신들은 살기 위해. 어느 편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소크라테스. 아직 나만의 꿈을 꾸지 못하는 청춘들을 위한 여행 라디오. 20대를 구하라. 스무고백. 업무에 봐도 뒤에서 졸음이 폭풍. 이에게 오늘은 불근불근 어딨노 불근불근. 짤짤이 밥상 대신에 눈칫밥 먹느라 늘 배가 더부룩해. 휴식 부족 운동 부족 이제 엉덩이보다 배가 더 볼록해. 망가진 몸은 포기했어도 순수한 내 소울은 포기 못해. 출근길 기운차게 스무고백. 점심때 졸지 말고 스무고백. 야근 중 잔잔하게 스무고백. 커피와 담배 대신 스무고백. 자, 본편 진행에 앞서 스무고백 멤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고백의 발견하기 라마. 발견 전문 라마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굴꾼 같은 이미지죠. 아직 유적이죠. 스무고백은 어떤가요? 인썸. 뭐 어떻긴요? 뭐 같죠? 뭐 같지 뭐. 그럼 자, 스무고백의 해시태그 정크. 네, 안녕하세요. 스무고백 하면 저죠. 정크입니다. 이건 무슨 그러니까 지랄을 말이가 하네요. 빵꾸가? 응? 자, 스무고백의 기도 한데 음. 어쨌든 뭐 자, 요거를 정산해 보는 시간. 정산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나? 그렇죠,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됐나? 자,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트코인. 아 맞아 이거 연초했어. 나 이거 조사하느라 힘들었어. 그렇죠. 이게 시즌 2 1화였어요. 1화였죠, 1화. 첫 방송에서 세계 경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고 말하며 비트코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12월 방송이 되어 한참 비트코인 붐이 일다가 2월 비트코인 세계 최대 거래소 마운트 곡스의 파산으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신용이 흔들리기도 했으나 미국이 과세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신용카드와 비교해 결제 수수료가 저렴한 이점 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애플페이 등의 스마트폰 결제가 나타나고 비트코인이 새로운 시스템에 어울리는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미국 최대 결제 업체 페이팔 등이 다시 비트코인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장되어가는 수준입니다. 아하, 사줄 걸 그랬어요. 가격은 한참 오를 때보다 좀 떨어지긴 했어요. 네. 네. 결국에 근데 실용화가 안 됐죠? 그렇죠. 아직도 그냥 떠오르는 유망주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죠. 네네네. 아무래도 채굴이 힘드니까. 만년 유망주로 하다가 뭐 끝난 사람들 많잖아요.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그렇죠. 또 축구 비유 들어가나요? 근데 뭐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네. 작년 12월 9일 날 네. 나갔다는 사실. 방송이. 네. 누가 선점했는지 참. 그 스무고백 같네요. 스무고백도 팟캐스트 초창기에는 굉장히